구독하기와 좋아하기 항상 저의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러브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어제 저녁 매우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이 4월에 개최된다라는 뉴스와 함께 자, 모든 언론이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로 집중이 됐습니다. 자, 정말 서프라이즈한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었죠. 비핵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협상을 하겠다라는 여지와 더불어서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남쪽 지역인 우리 구역에서 회담을 하겠다라는 매우 고무적인 그러한 협상 결과를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모두 6가지에 걸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자,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거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시기에 주가 흐름, 그것이 이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과정이 자, 우리 증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것을 생각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서 남북 정상회담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 발표,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냐, 학습 효과냐. 자, 오늘의 증시 토크 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 그 자체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일촉즉발의 정쟁 상황으로 벌어질 수도 있었던 팽팽한 긴장 국면이 이제는 평화 모드로 바뀌었다라는 점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시의 호재로 해석될 수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과거 2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학습 효과가 증시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조건적으로 증시의 호재로 해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살살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은 자, 우리가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 이번 이슈를 어떻게 보아야 될지 그 그림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발표는 가장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낮춰진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즉 작년 여름을 우리가 당장에 생각해 보더라도요, 작년 여름에 전쟁 난다라는 분위기 속에 주식을 팔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시장 참여자들의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자, 뭐 비록 학습 효과 때문에 일정 부분 증시가 바로 회복이 되긴 하였습니다만, 자, 그 기간 동안에 증시가 크게 부담스러웠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북한 리스크로 인한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나라 증시에 있어서는 자, 일정 부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하나의 큰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북 리스크가 축소되게 되면요, 자, 전쟁 리스크가 사라지게 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리스크 프리미엄이 줄어드는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특히 어제 밤 사이 그리고 오늘 원달러 환율이 1% 가까이 하락했다라는 점은 자, 그만큼 코리아 리스크가 줄어들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게 되면은 코리아 리스크가 떨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 증시에 장기적으로 가져다 주면서 밸류에이션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기 그림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당장,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발표되는 날과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있던 날, 그리고 그 중간의 시기에 과거 2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때는 어땠는지 이 부분이 우리가 궁금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것을 참고하게 된다면은 자, 이번 남북 정상회담 이슈를
증시 관점에서 단기적인 또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이 표는요, 파란색 막대 도표는 1차 정상회담 관련한 자료고, 빨간색 막대는 2차 정상회담 관련한 막대 도표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1차 정상회담 때 정상회담 발표 이래 증시는 제법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날 1차 때는 3.9%, 2차 때는 2.3%라는 제법 큰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자,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정상회담 발표일은 과거 두 차례에는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유튜브 증시 토크를 녹화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을 보면은 증시가 조금 아쉽게 이번 3차 때는 좀 발표 이후에 그 다음날 증시가 좀 하락하는 그런 기록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상회담 당일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 부분은 좀 엇갈린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1차 때는 거의 5% 가까운 하락, 2차 때는 2.6%의 제법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약간 엇갈린 그런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발표일부터 해가지고 회담일까지의 주가지수 상승률을 보면요, 1차 때는 거의 한 4% 가까운 하락세, 그리고 2차 때는 8%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부분 또한 엇갈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정상회담이 발표된 과거 두 차례의 당일에는 증시가 제법 크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이번에 3차 때는 조금 아쉽게 발표한 다음날 하락세로 하락한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겠지만요, 과거 두 차례는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만, 자,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 다음에 두 가지입니다. 정상회담 당일과 그리고 발표일 이후부터 해서 정상회담 회담일 당일까지의 증시 흐름인데, 이게 1차 때 2차 때가 서로 엇갈렸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정상회담 이후에 이 흐름은 어떻게 딱 정해진 흐름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정상회담 발표와 그 정상회담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 이때 당시에 이제 정상회담 발표 후부터 회담일까지 이 기간을 보게 되면요, 2000년에는 하락했고 2007년에 상승했는데, 2000년은 IT 버블 장세가 무너지는 하락장, 2007년은 상승하던 장이었던 점을 생각해 본다면요, 결국은 시장에서 남북 정상회담 자체는 한두 달의 기간 동안에는 눈에 띄는 어떤 그림을, 시장의 긍정적인 힘을 당장에 보여주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한두 달의 증시 측면, 한두 달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재료가 생각보다는 약할 가능성, 호재긴 호재인데 생각보다는 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맨 처음에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감소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둘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 리스크가 계속 컴플렉스로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쭉 가다가도 북한이 좀 핵 실험을 했다든가 도발을 했다든가 하면은 북한 리스크로 인해서 다른 나라 증시가 상승할 때 훅 꺼졌죠. 그리고 다시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영향이 미쳐지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그만큼 충분히 상승하지 못했던 그러한 영향도 있습니다. 자, 지난 여름 때를 보면요, 7, 8월이 이제 전쟁 리스크 때문에 한국 증시가 크게 요동쳤죠. 자, 그 기간 한국 증시는 1.2%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 증시는 그 두 달 동안에 오히려 2% 상승했고, 자, 특히
7, 8월에 대북 리스크가 커졌을 때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는 1.9% 상승, 그리고 중국 증시는 5%, 홍콩 항생 지수는 8% 넘게 상승했습니다. 자, 이런 점을 본다면요. 분명히 대북 리스크는 학습 효과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일시적인 충격은 작지만, 예전에는 뭐 대북 리스크 터졌다면 뭐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만, 요즘은 생각보다는 양호한 조정으로 끝나긴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시장 대비,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는 부담스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여름 이후부터 해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를 생각해 보게 되면요, 만약에 대북 리스크가 없었다면요, 제가 여기 빨간색 도표로 그린 바와 같이 현재 종합주가지수보다는 살짝 윗선에서 주가지수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략 2%, 적으면 2%, 많으면 5% 정도 더 높은 수준에서 주가지수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북 리스크가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한국 증시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장기적인 내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한국에 투자하기에는 좀 꺼려집니다. 하지만 평화 모드가 조성이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매수세가 강화되겠죠. 아니나 다를까 작년 여름 이후부터 해서 최근까지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요, 작년 여름 이전에는 쭉 매수세를 보이다가 작년 여름 이후부터 대북 리스크가 커진 이후에는 특별하게 흐름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매도세로 전환된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 대북 리스크가 축소된 이후에는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씩 뭐 급하게 뭐 바로 이 대북 리스크가 축소된 게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점차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빠진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측정이, 밸류에이션 가치가 글로벌 시장에서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증시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강조드립니다만, 제가 뭐 스타캐피탈이나 이런 글로벌 증시의 저평가 고평가 자료를 보여드리기도 하는데요. 거기 보시면 매번 한국 증시는 저평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장 큰 이유가 대북 리스크 때문이었는데, 대북 리스크가 사라지게 되면요, 걱정거리가 하나 사라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우리가 인간사에서도 걱정거리가 어깨에 이렇게 쌓여 있으면 참 힘들지만, 걱정거리가 크게 줄어들게 되면은, 하나라도 큰 게 사라지고 나면은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처럼 대북 리스크가 사라지고 평화 모드가 조성이 된다면은 증시는 분위기 좋게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님들의 구독하기, 좋아하기 항상 저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